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청약을 앞두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급 청약 신청과 1순위 청약을 모두 넣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상권이나 생활 편의시설들이 현재 너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학교 관련해서 질문이 꽤 많았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둘 다 청약 조건이 가능한데 내가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 유리할까요? 가점제가 40%고 추첨제가 60%니까 본인이 가점제 대상인데 물량이 추첨제에 더 많다 보니까 그냥 청약 예치금 200만원 채워넣고 청약가입 기간 12개월만 이상이 되면 그냥 1순위 통장이에요. 매년마다 1순위 통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청약 통장 아껴봤자 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쓰세요.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 안판 안 될 단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10년씩 장롱에다가 청약통장 보관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평가점 60점 이상이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 청약통장 뭐라고 할게요? 뭐. 오늘 푸르지오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는데요. 한번 가보셨을까요? 정말 잘 나왔죠? 인테리어가 푸르지오 에디션이 적용됐다고 해요. 아쉬운 건 모델하우스 관람이 25일부터 해서 27일까지 3일간만 관람이 가능하고 바로 이후에 특별공급 청약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서 최대한 미리 방문을 하시고요. 그동안 푸르지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을 앞두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하셨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되는데 특별공급 청약 신청과 1순위 청약을 모두 넣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답변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되시면 특별공급을 넣으시면 되고 1순위 청약도 같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시게 되면 1순위 청약에서는 당첨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2번 넣는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2번 당첨되는 것은 막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과 배우자 둘이서 청약을 각각 넣어서 2개가 당첨되는 건 가능해요. 이럴 때는 하나만 계약을 하셔도 되고 두 분이 각각 한 개씩 모두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약 예치금을 언제까지 충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청약 예치 금액은 화면에 있는 표와 같이 충족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월 18일까지였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예치금을 충족시키시더라도 1순위 청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2순위 청약을 할 기회가 있다면 2순위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 상권이나 생활 편의시설들이 현재 너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서 아직 상권 형성이 안 돼 있고 도시 지원 시설들도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불안하신 건 너무 당연하세요. 그런데 상업시설이나 지원시설들 같은 거는 건축하는데 기간이 1년이면 넉넉하고 양주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준공되는데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하는 28년 2월 정도가 되면 상업시설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올 걸로 생각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면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냥 예약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시면 되고요. 학교 관련해서 질문이 꽤 많았어요. 개발지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부지는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이 초등학교가 개교를 할 건지 여부에 대한 고민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또 통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푸르지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아직은 사업 초기다 보니까 학교를 미리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입주하고 나서 초등학교야 예정 부지가 있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사업지 인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예정 부지가 없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에요. 초등학교는 만일 입주 시점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학교는 덕계중이나 덕정중,
고암중, 회천중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고등학교는 양주시 관내에서 1지망, 1지망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성적에 따라서 학교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실 때 타입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막 아무거나 배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592, 592, 59 C타입, 84 AB C타입 해가지고 청약은 특정 타입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타입까지 랜덤으로 정해져서 당첨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둘 다 청약 조건이 가능한데 내가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결혼을 적게 하는 추세잖아요.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신청 현황을 보게 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조건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신청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과 배우자 둘 다 특별공급 조건이 되는데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둘 다 넣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둘 다 당첨될 수는 없어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그래요. 1순위는 둘 다 넣어서 둘 다 당첨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공급은 한 분은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넣고 한 분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게 되면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이 있다면 늦은 당첨은 부적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공급은 한 개만 넣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청약이 당첨된 이력이 있어서 재당첨 제한과 투기가열지구 청약 제한 사항이 있는데 청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건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고 청약 과열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청약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순위 청약에서 가점제가 40%고 추첨제가 60%니까 본인이 가점제 대상인데 물량이 추첨제에 더 많다 보니까 추첨제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1순위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가점제로 청약이 돼요. 가점제 물량이 40%라고 유주택자 추첨제보다 당첨 가능성이 적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점제로 청약해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이 돼서 다시 한번 추첨을 하게 돼요.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추첨제 물량이 60%가 있는데 그 중에 75%를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공급을 해요. 결국 배정 물량에서 당첨자 선정 기준까지 다 보게 되면 가점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만 가능한지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도 조건이 된다면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1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푸르지오를 분양받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분도 계셨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푸르지오 입주가 가능한 날,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택을 예를 들어서 2030년에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안 하면 청약통장이 날아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당연히 날아가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차피 여기 미분양 나거나 선착순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청약통장을 제가 반드시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동안 양주시가 미분양이 많았었고 청약에서 미달된 적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 분양에서 1순위 청약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청약 예치금 200만원 채워넣고 청약가입 기간 12개월만 이상이 되면 그냥 1순위 통장이에요. 매년마다 1순위 통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1순위 통장 썼고 또 금세 12개월 지나서 지금 1순위예요. 그래서 막 10년씩 장롱에다가 청약통장 보관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청약가점 60점 이상이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그 정도 점수 안 나오면 사실 청약통장 뭔 의미가 있겠어요. 민간 분양에서 좋은 점수 아니면 그냥 1순위 통장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낄 만한 청약통장이 아니면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청약통장 아끼다가 결국 청약 한번 못 해보고 또 시간만 가고
또 분양가는 또 올라가고, 용기 내서 간신히 청약을 넣었는데 거긴 또 너무 인기 지역이라서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내가 이걸 분양을 받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청약통장 아껴봤자 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쓰세요. 모델하우스 가서 다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여기 안판 안 될 단지 아니잖아요. 그 통장이 도대체 뭐라고 그걸 아껴요. 그리고 청약통장 아껴서 나중에 선착순 물량까지 물건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선착순 물건 물량 받으면 앞에서 좋은 동호수 청약 당첨자가 가져가고 예비 당첨자들도 미리 또 다 계약하고, 그러면 남는 선착순 물건들은 결국에는 좋은 동호수는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분양받을 거라면은 이왕이면 좋은 동호수 받아야죠. 그래서 청약 당첨에서 좋은 동호수 받는 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 청약통장 뭐라고 아껴요? 뭐. 그리고 사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민간택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기준에서 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는 주택 소유의 여부를 떠나서 양주시 거주자가 대체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1순위 청약인데 양주시 거주자는 유주택자고 타지역 거주자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주시 거주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서울 같은 타지역 거주자분들의 경우에는 동일순위 청약에서는 무조건 양주시 거주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청약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기타 지역 분들은 특별공급을 사용하시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뭐 특별공급이 안되면 1순위 청약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용면적 84 타입 이하의 물량이 대다수라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가 전체 물량의 50% 가까이가 나오는 만큼 특별공급 청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첨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순위 청약에서도 양주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어느 정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예비 당첨자 선정을 전체 물량의 500%를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비 번호가 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59 A타입 같은 경우는 예비 번호가 뭐 1200번대까지 올 수도 있고 84 A타입은 200번대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예비 번호가 몇 번이 오건 늦더라도 예비 당첨에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비 참석자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세 내용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궁금한 내용 많이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세 내용 보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여기 오셔서 궁금한 내용 많이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